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를 하는 삼전 불패입니다. 선조표자 여러분, 간밤에 잠은 잘 주무셨나요? 네, 오늘은 2011년 10월 27일 화요일 아침 하루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일단 어제였죠. 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제 시원하게 좀 상승장을 보여주면서 횡포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뭐 주가가 오늘 또 하락을 할 수도 있고 상승을 할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주가는 모르지만 점점점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근래 들어서 성장주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바로 테슬라. 테슬라가 정말 무서운 기세로 지금 상승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엄청난 강세를 보이며 엊그제였죠. 12.66% 상승장을 보여줬고 어제도 강세를 보이면서 지속적인 상승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점 주식시장은 4차 산업시대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회사들의 진가를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주가라는 것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단락의 주가에 흔들리기보다는 저 멀리 미래를 바라보며 성장주나 미래가치성이 있는 초우량주 종목에 투자를 하는 방식이 개미투자자, 그러니까 저와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이 포함이 되겠죠. 이러한 분들이 가장 안전한 주식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방송에서나 이제 제가 네이버 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카페를 통해서도 인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종목에 플러스를 ETF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ETF 종목은 4종목으로 구성을 해서 저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혹여나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친절하게 그 이제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이제 문의를 주시면 답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없이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종목별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 방송을 자주 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선주표자분들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바로 김기남 부회장님이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뭔가 발표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어제였죠. 바로 이제 서울 이제 코엑스에서 열린 제 16회 IT의 날이라고 해서요. 여기 이제 전자 IT의 날을 기념하는 환영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 글자를 좀 보시면요. 약간 좀 가려져 있긴 한데요. 전자정보통신 산업진흥회 이렇게 써있죠. 요에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요 자리에서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좀 중요한 내용의 이목을 이끄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김기남 부회장이 미국의 정부의 반도체, 그러니까 정보 제출 요구와 현지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그러니까 팹 투자와 관련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기밀 자료죠. 네, 기밀 자료. 미국이 지금 이제 삼성전자한테 반도체 이제 중요시 여기다 보고 이제 반도체 품귀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기밀 자료 요청에 대한 답변을 좀 어느 정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김기남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 제16회 전자 IT의 날 기념 행사에서 미국의 반도체 정보 요구를 묻는 기자들에게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차분히 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이제 9월달이죠.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선주표자 여러분들, 미국 정부는 제3차 반도체 이제 화상 회의를 통해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또는 TSMC 세계 주요 이제 반도체 업체들에게 정말 중요한 기밀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자료가 뭐냐면 바로 이제 제조나 재고, 주문이나 판매, 그리고 고객사, 요런 이제 정보를 아주 이제 예민한 자료들이죠. 요런 자료를 11월 8일까지 11월 8일까지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출을 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기남 부회장 같은 경우 이 발언을 이제 미뤄봤을 때 삼성전자 경영진이 2주 정도 지금 남았잖아요. 2주 남짓한 제출 기한을 남겨두고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김기남 부회장 같은 경우 요와 더불어 이제 미국에다가 이제 투자를 막대한 금액을 하겠다라고 미국에 말을 했잖아요. 한미 정상회담 때, 그때가 이제 5월달이고 문재인 대통령이랑 이제 기업 총수들이 이제 다 같이 찾아가서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니까 미국이 되게 좋아했잖아요. 그 이유는 미국에 돈을 쓰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네, 어쨌거나 지금 이제 삼성전자는 20조라는 막대한 금액을 이제 투자를 할 텐데, 이와 관련돼서도 약간은 좀 한 발 빼는 이러한 입장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확실한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할 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고 있고 가능한 빨리 결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걸 저희도 희망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결정이 나면 우리 선주표자 여러분들 외인들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삼성전자는 5월달에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17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20조라는 규모의 미국의 신규 파운드리 공장 증설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현재 운영 중인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 이제 지금 거리에 있는 바로 테일러시죠. 제가 수도 없이 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 테일러시 일대가 가장 유력한 신규 팹 부지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테일러시 외에 현재 5개의 미국 지역과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미국의 신규 파운드리 부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달 말이나 또는 11월 초에 미국으로 출국할 것으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죠. 네, 이와 더불어 지금 화면에 보시면 선주패자 여러분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정배라는 삼성전자의 이제 메모리 사업부에 계시는 사장님입니다. 네, 사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제23회 반도체 대전에 대한 좀 기조 연설을 좀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무슨 내용이 나왔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가치성이 있는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반도체 기술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이제 소부장 업체와 이제 굳건한 협력과 전문 인력 양성이 절실하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면서 좀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은 이제 연설을 시작하면서 이제 코로나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 그러니까 세계적 대유행이 장기화가 되면서 디지털 전환 속도가 더욱더 빨라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제가 지속적으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인공지능이죠. AI, 그리고 빅데이터, 네, 정말 중요하죠. 이러한 이제 기술을 진화로 자율주행이나 로봇 기술, 이러한 일상에 더 가까움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이제 미래 기술의 시작은 결국은 칩으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칩. 네, 칩이라고 하면 반도체 칩이 되겠죠. 바로 삼성전자가 전문 분야인.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반도체 칩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이제 종사하는 사업에 다 들어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정도로 다방면하게 반도체 칩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초연결, 그러니까 사회에서 데이터 흐름은 이제 갈수록 이제 복잡해지고 다양해져서 데이터 양이 폭발적으로, 이게 발음이 안 되네요.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할 것이라고 좀 이야기를 하면서 반도체 업계는 이러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빠르고 효율적인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 난도가 나날이 더욱더 좀 커지고 있는 게 좀 문제인데요. 특히나 삼성전자의 경우 최근 업계 최초로 5개죠. 네, 5개의 이제 레이어에 극자외선, 그러니까 EUV가 되겠죠. 이와 관련돼서 공정을 도입한 14나노 디램을 양산을 하고 여기에 세계 최초로 수직으로 데이터 저장 공간을 쌓아 올리는 바로 V낸드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고 수준의 낸드 플래시를 생산 중에 있고요. 그러나 앞으로 10나노 이하, 네, 요 10나노 이하의 초미세 회로라든지 또는 1000단 이상의 낸드 플래시를 생산을 해내려면 결국에는 전공정이라든지 아니면 패키징이라든지 이러한 공정 전방위에서 다가올 극한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결국 칩 제조 업체만의 힘으로는 극복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소부장 이제 업체와 강력한 생태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함께 난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업을 해야 된다. 네, 같이 손을 잡고 나가야 이 미래의 산업을 이제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세 회로나 이제 고적층 VNAND를 제조하려면 결국은 신소재나 전자빔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고난도 검사 장비 등을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협력업체와 이제 굳건하게 협력을 해야지만이 앞으로 시장을 넓혀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미래 반도체 개발을 이끌기 위해서는 반도체 인력 양상도 꾸준히 이어져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부나 기업, 학계가 연대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많은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기간 구호가 아닌 반도체 생태계를 더욱 강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선순환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미래 성장에 대한 이제 삼성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칩은 앞으로 안 들어갈 곳이 없죠. 자율주행차나 로봇, AI, 빅데이터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추후 정말 무섭게 상승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이라서 말이 많이 꼬였네요. 삼재패자분들 그 부분 죄송합니다.